자, 교재는 77페이지 수사에 계십니다. 자, 1번. 자, 승진 문제인데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정답은 3번. 자, 1번. 고발은 범인을 지적할 필요가 없고 진범이 아니더라도 고발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맞죠? 변사적 검시는 단서에 불과하기 때문에 영장을 요하지 않습니다. 또 변사적 검시로 범죄 혐의를 인정하고 긴급을 요할 때에는 영장 없이도 검증할 수 있습니다. 자, 3번. 뇌물수수 범죄 사실을 자발적으로 신고하였다면 그 수뢰액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함으로써 적게 신고하면 어떻게 되죠? 5천만 원 받았는데 3천만 원을 신고한 겁니다. 그러면 적용 법조와 법정형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죠? 3천만 원 이하는 일반 형법이 적용되는 것이고 3천만 원을 초과한 경우는 특가법이 적용됩니다. 특가법이 적용되면 실형 살아야 돼요. 자, 그래서 법조와 법정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것은 아무리 자발적 신고였다 할지라도 법조문과 법정이 달라지게 되는 것은 자수가 아닙니다. X. 형법에 아주 출제가 많이 되는 판례죠. 경직법은 이 흉기 소지 검사, 흉기에 관해서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일반 소지품 검사는 명문 규정이 없습니다. 문제 2번. 경찰 1차 문제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정답은 2번입니다. 자, 1번. 형사법이나 수사준칙에 가면 검사가 변사자를 검시했을 때는 검시 조서라는 걸 씁니다. 작성해서 경찰에게 송부해야 하고 경찰이 검사 명에 따라서 변사자를 검증했을 때는 검증 조서를 작성해서 검사에게 보내주면 됩니다. 자, 2번이 잘 나오는 판례죠. 자, 부재자 재산 관리에는 법률에 따라 선임된 부재자 법정 대리인으로서 그 재산에 관련된 범죄 행위에 대하여 독립하여 고소권을 가지고 법정 대리인 고소권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고소권 행사에 있어서 법원의 허가는 요하지 않는다. 아닙니다. 부재자 재산 관리는 말 그대로 재산만 관리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고소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재산 관리와는 무관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고소권을 행사하려면 당연히 인정되는 게 아니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허가를 받아야 고소권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니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해설 가볼게요. 중요한 판례인데 아주 출제가 최근에 많이 되고 있습니다. 별표 박아두시고. 자, 부재자 재산 관리는 그치? 말 그대로 요 재산을 관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재자의 재산에 관련된 이 관리 행위에만 한정되는 겁니다. 만약 그 외의 행위를 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그 권한을 넘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죠. 이 권한을 넘는 것 속에는 고소권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고소권도 포함된다는 말은 고소권을 행사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해라. 그 뜻이거든요. 따라서 법원으로부터 고소권 행사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독립하여 고소권을 갖는 이 고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받으시고 자, 3번 갑니다. 쭉 보세요. 쭉 보시고 자, 마지막 줄 보시게 되면 합의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면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안 했다고 볼 수 없다. 부정의 부정은 긍정이니까 표시했다고 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옳은 지문. 자, 양골 규정이 있는 이 즉시고발 사건에 있어서 고발장에 피고발인을 누구라고 적었다? 여기 피고발인을 A 회사라고 적었습니다. 회사라고 적었습니다. 이어서 위 회사의 등록번호와 대표자인 B입니다. B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고 있을 뿐이라고 한다면 그 고발장의 표시는 B를 피고발자로 표시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렇죠? 여기서 여기 회사지 회사. 여기 회사라고 지금 잠시요. 회사라고 지금 고발장에 적었는데 B는 성명,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기재하고 있을 뿐이라고 한다면 고발장의 표시는 회사에게만 미치는 것이지 대표자인 B는 피고발자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 회사와 대표자, 즉 법인과
자연인의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논한다. 고발에 있어서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설 갑니다. 고발은 고소와는 다르게 고소 고발 불가분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발의 구비 여부는 개별적으로 논하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고발장에 법인이라고 명시를 했다면 그 효력은 이 자연인까지 미치는 게 아닙니다. 자연인까지 미치는 것이 아니다. 왜? 개별적으로 논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원래 우리는 이 꺽쇠 1번만 무수히 시험 많이 나왔죠. 근데 꺽쇠 1번이 아닌 2번을 출제하고 있는 겁니다. 이 판례는, 이 문제는. 그래서 4번을 처음 보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자, 이 기회에 같이 겸해서 보시면 됩니다. 3번입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답은 3번입니다. 자, 고소 능력은 사실상의 의사 능력만으로도 충분하죠. 그리고 그럼 전 시간에 풀었는데 친고죄나 고발이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죄에 있어서 그 전에 수사를 하였다면 이러이러한 특정한 사정이 없는 이상 수사는 위법하지 않는 거죠. 제한적 허용설. 제한적으로 허용하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러이러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말입니다. 자, 고소 대상은 특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범인의 성명이 불명 또는 오기가 있다거나 일시, 장소, 방법이 명확하지 않거나 틀리는 경우에는 고소 효력에는 영향이 있다 없어요. X. 자, 변사자 검시는 수사 단서에 불과하기 때문에 영장이 필요가 없습니다. 자, 검시로 긴급을 요할 때에는 영장 없이도 검증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 4번. 옳은 것을 골라라. 1번입니다. 빠짐없이 작성한다는 거 알아두시고 질문 조사에 응해서 했다면 자발성이 없죠? 자발적으로 했다고 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자수가 안 됩니다. 틀렸습니다. 자, 본래 범위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 사술이나 예락을 썼다. 범위를 유발케 하였다. 범위 유발형이죠? 위법입니다. 무죄 판결이 아니고 공소기각 판결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변사자는 단서로서 발견 즉시 수사가 개시됩니까? 즉시는 아니죠. 검시를 통해서 혐의가 있다고 사료될 때 개시가 되는 거지 발견했다고 무조건 수사가 개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문제 5번. 자,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1번입니다. 소방간부시험을 교재에 넣는 것은 소방간부시험 보라고 넣는 게 아니라 소방간부시험에 괜찮은 지문들이 많이 있어요. 다른 시험보다는. 그래서 한 번쯤 풀어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라고 해서 넣는 겁니다. 자, 증거물을 압수하려면 피해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을 할 만한 상당한 정황이 있거나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어야 한다. 권하가 아닙니다. 오화가 아니고 and입니다. and 플러스.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2번. 아동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사건의 경우에 비공개 가능하다 그랬죠? 비공개 수사 명문 규정이 있습니다.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아 수사를 착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미 범죄를 인지했다고 봐야 되겠죠. 보고서를 작성한 때가 아니고. 자, 장애인 등 특별한 보호를 요하는 피의자를 심문할 때는 요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가 있는데 이때 재량에 따라 이를 허락하더라도 동석한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해서 진술하도록 해서는 안 되겠죠. 뭐 질문 대신해 줍니까? 답변 대신해 줍니까? 그건 아니죠. 5번 갑니다. 추궁 끝에 자백했을 때에는 자수가 아니죠. 추궁했다는 말은 자발성이 결여된 것이므로 자수가 아닌 겁니다. (6번)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3번입니다. 1번 수사는 이러이러한 것을 말한다. 맞죠? 2번 형사법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사료되는 때에 수사를 개시해서 사실을 밝혀야 할 수사기관의 직무상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규정하고 있어요. 밑에 가보면 196조 97조 1항에 나와 있어요. 수사는 공판처럼 획일적인 절차다. 틀렸죠? 가보시게 되면 여기 나와 있네요. 여기 수사는 공판처럼 획일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되지 않습니다. 탄력성, 기동성, 임기응변성, 광역성 등 한목적 활동이 필요한 것이 수사입니다. 4번 갑니다. 수사는 주관적 혐의가 객관화, 구체화되어 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수사는 이 주관적 의심 갖고 시작하는 거잖아요. 냄새가 쎄하지? 그때부터 이제 형사들이 냄새를 맡고서 수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수사는 주관적 혐의가 객관화, 구체화되는 과정을 수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7번입니다.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2번입니다. 1번 임의 동행은 경찰 행정 목적 경찰 활동으로 행하여지는 것 외에도 형사법에 따라서 피의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해진 경우도 가능합니다. 임의 동행은. 2번 본래 범위를 갖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사술 계략 등을 썼다. 앞에서 배웠지? 범위 유발형입니다. 이것은 위법인 거죠. 공소의 결정이 아니고 판결이라고 했습니다. 인지는 실질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인지 절차를 거치기 전에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아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때에 인지했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므로 인지서를 작성해서 절차를 밟았을 때 인지했다고 볼 건 아니죠. 자, 4번. 자, 검사가 피의자 신문할 때 도주, 자해 등 위험성이 없다면 수갑 해제를 해줄 것을 요청할 의무가 있고 그 의무가 있다면 이에 따라 응해야 합니다. 맞죠? 자, 8번.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답은 3번입니다. 1번. 1번 많이 볼 거예요. 자, 이 친구가 출석을 거부합니다. 그러면 처음에 이 친구가 구금될 때 적법하게 구금된 사람이 이 사람은 영장 가지고 근데 출석을 거부하네? 그러면 그 받아놓은 영장 있지? 그 영장 효력에 따라 피의자를 조사실로 끌고 갈 수 있습니다. 그 영장에 따라. 다만 이 경우라도 이건 임의수사이기 때문에 따라서 그 절차에 따라 일체 진술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강제수사가 아니고 임의수사입니다. 2번. 고발에 앞서 수사를 하고 영장 발부받은 다음에 후에 요청에 따라 이 공소되기 전에 고발을 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무효가 아니죠. 자, 3번. 교도관이 수사기관에 임의로 제출하였다면 동의받을 필요 없습니다. 이것은 X. 자, 4번입니다. 고발이 있기 전에 수사를 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수사가 위법이 아니죠. 앞에서 했잖아. 제한적 허용성 이거나 앞에 있는 이거나 다 가능합니다. 자, 9번 가봅니다.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4번입니다. 1번.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피의자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에게 법적인 조언 상담을 보장해야 되고 메모장도 허용을 해야 됩니다. 2번. 출석을 거부한다면 그래 그 영장을 갖고 구인할 수 있습니다. 전 과정이 녹화된 것이어야 하고 선별적 녹화는 안 됩니다. 왜? 짜집게 할 수 있고 조작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신조서는 그 내용을 부인하면 이게 312조일 거예요. 312조. 그렇지? 312조 사망에 따라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여기 나오지? 인정할 때 한해서 증거를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인정을 못하면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10번 갑니다. 옳은 것을 골라라. 정답 2번. 자, 이거 또 나왔네. 인지 절차를 밟기 전에 수사했다 하더라도 위법은 아니라 했죠. 긴급을 요할 때는 영장 없이도 검증할 수 있다 했고, 질문 조사에 응해서 하는 것은 자발성이 없기 때문에 자수가 아닌 겁니다. 반의사불벌죄는 고소불가벌의 원칙이 준용되지 않아요. 그쵸? 그래서 1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는 다른 공범자에게 효력이 없어요. 그쵸? 됐습니다.